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내일 홀인원을 위한 준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열어보면서 시작에 대한 팁들 가득 얻어보도록 하죠. 공략조 제1장부터 열어봅니다. 제1장은 거래 대금인데요. 거래 대금 싫고 움직인 종목 가운데 가장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될지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상단에 있는 종목 리스트 먼저 체크해 보시면은요. 역시 또 2차 전지입니다. 시장에서 2차 전지 빼고는 요즘은 정말 이야기가 안 되는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니라 LNF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로는 일단 보이긴 하는데 큰 틀부터 위원님 잡아볼게요. 오늘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자, 일단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에코프로비엠 쪽이 일단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일단 어찌 본다라면 사실상 양극재 중에서 가장 꼴찌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NF가 오늘 시장 거의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상 그에 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대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이쯤 되니까는 양극재에 대해서 일단은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은 어떤 환상이 더 강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심스러운 조언을 좀 드린다라면은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떤 테마 또는 어떤 섹터 구성 종목군들이 시세를 돌리면서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후순위 종목이 가장 시세를 좀 크게 보여줄 때는 어찌 본다라면 버블의 좀 끝 마무리 또는 이제 큰 시세 이제 꺾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LNF가 오늘 이제 상승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테슬라 쪽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추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LG화학 또는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계속적인 어떤 성장세를 기록해 왔었고 사실상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목을 좀 받아왔는데 어찌 본다라면 이제 LG화학에서 양극재를 생산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 그것을 공급함으로써 LNF는 이제 어찌 본다면 흔한 말로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지금 현재 LG화학이 양극재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하게 거의 90% 이상 생산한 것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에너지솔루션이 그 정도의 양극재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LNF에 사실상 이제 공부를 좀 받고 있는 입장이고 중요한 점은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배터리는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제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설비가 없다 보니까 이거 한 가지 여담이지만 테슬라의 거의 대다수의 핵심 기술, 정말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상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오픈소스 개념이긴 한데 그 관점으로 4680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완제품,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4680 배터리 스펙에, 규격에 맞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양극재를 공급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받아 왔었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LNF에게 직접적으로 테슬라에게 최근에 약 한 5조 원 정도의 양극재 공급 계획을 맺은 바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자, 배터리 내재화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찌 본다라면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건전지, 즉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실상 완성차 기업들이 직접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양극재, 음극재, 동박 또는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외부에서 수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차량의 규격에 맞는 2차 전지를 직접 생산을 하거나 또는 삼성 SDI와 최근에 볼보라든지 BMW가 합작사를 만들었죠. 그런 형식으로 별도의 합작사를 통해서 배터리 생산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과정 중에 양극재와 음극재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 시간 관계상 좀 중요 가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고가가 30만 8천 원입니다. 이제 신고가인데 자, 일단은 3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30만 원을 이탈치 않는 지지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LNF의 추세는 상승과 횡보 박스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라고 좀 보셔도 될 것이고요. 3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관망하심이 좋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25만 원 그 전후 가격에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 LNF를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이 가격대를 그전에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주셨다가 오늘은 LNF라서 대장주격인 종목, 요 종목 보고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을 보는 게 이제 변한 흐름 중에 하나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LNF가 2차전지 양극재의 대장주로 가긴 조금 힘들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소위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또 치고 나가고 있고 또 에코프로비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세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어찌 본다면 송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시면은 최근 일주일 내에 가장 많은 매수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LNF입니다. 이것이 어떤 뭐 기간의 핸들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기 일주일 전서부터 항상 특정 종목의 매수 리포트가 쏟아집니다. 그런 어떤 이유도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에 종목을 볼 때 어떤 팁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거래 대금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여기죠. 자,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략 포인트 어떤 종목에서 잡으셨을까요? 일단은 폐배터리 쪽에서 좀 잡았고요. 네. 앞서도 여러분께 그 폐배터리 좀 말씀드렸죠. 성일 맞아요. 하이텍을 두 좀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추천을 주신 종목이 중복 추천 나온 게 성일 네. 하이텍이었는데 이번에도 폐배터리 쪽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세비캠이란 종목이고요. 어찌 본다라면 세비캠과 성일 하이텍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때도 있고 또 세비캠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판 IRA라고 불리우는 이제 자원 관리 법안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현지 공장이 있거나 예정에 있는 이제 성일 하이텍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비캠 역시 마찬가지로 업 자체가 폐배터리 처리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해당 업을 통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매출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500억 정도고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매출 규모 자체도 이제 1000억 단위, 조 단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세비캠 관계자들도 자신 있게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과 시장은 이제 거스를 수가 없는 부분들이겠죠. 일단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폐배터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습식으로 처리할지 건식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 재환원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두 종목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성일 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비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지금 현재가가 11만 9,200원입니다. 일단은 상방으로 12만 5천 원대 돌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는 12만 5천 원 돌파하고 해당 가격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하방 11만 3천 원 정도 손절선 잡으시고요. 짧습니다. 이 손절선 기준으로 가격 지켜준다면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고 목표가는 아마 바로 직전 고점이기도 하지만 일단 14만 원이 매우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 돌파 못하면 일단은 수익 챙기시는 전략으로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차 전지 내에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서 이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저희 앞서 LNF 하면서는 후발주적으로 이게 못 갔던 종목이 한번 시세를 세게 될 때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계속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추천주로 저희 소개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2차 전지 넓게 그 섹터와 폐배터리는 다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배터리 2차 전지라는 것이 어쨌든 충전과 방전이 되는 2차 전지를 이제 생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사실 어찌 본다면 시가총액 자체가 물론 지금 현재 조 단위로 수준하고 있지만 거의 더블 이상이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상승한다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그나마 좀 보시는 게 낫겠고 LNF는 단기 테마주, 단기 어떤 모멘텀주로 보시고 반면에 이제 폐배터리는 아직 버블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직이라고 표현해 네. 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장 마무리 지을게요. 양대 지수 흐름 엇갈리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와 수급적인 변화, 환율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27일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시장은 잔잔하지만 힘있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후 들어서 탄력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그 시도까지 나왔고요. 2차 전지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장 심리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었고요. 주축이 되는 종목들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된 하루였습니다. 자, 어떻게 흐름 나왔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2,400선은 계속 지켜내면서 그 위에서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저점이 817선입니다. 저점 대비로는 10포인트 이상 올라오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빨간불로 양대 지수 가운데 코스닥은 점을 찍었습니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는 지수의 흐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네요. 코스닥의 빨간불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수급적인 흐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수급적으로 막판 변화가 있었던 주체는 바로 기관입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 나가다가 3시 넘어서 매수 전환이 나왔고요. 100억 원 가량의 매수 전환으로 매수 우위 포지션 나왔습니다. 900억 원 넘게 매도였다가 줄여나가는 그 구간에서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가장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6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입니다. 자, 개인만이 오늘 여기서는 사나 싶었는데 개인 기관 동반이었다라고 체크해드리겠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볼게요. 자, 코스닥은 개인만이 샀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였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좀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 나왔음에도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팔자세가 후반으로 갈수록 막판까지 강화되었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2거래 연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 초반 대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1,300원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401원 선에 마무리가 되고요. 상승폭은 7원 20전가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머니맵으로 종목들의 향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칩스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곤 있지만 오늘 반도체 투톱은 크게 위쪽으로 올라서지는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 특히 SK 하이닉스가 2%로 조금 더 크게 흔들렸고요. 오늘 2차 전지의 흐름 이야기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투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전장에는 4%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우다가 윗골이 달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0.88%였고요. 수급적으로 가장 러브콜을 강하게 받은 쪽이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오늘 4% 이상 올랐고요. 오늘 SK 향 종목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아이 테크놀로지까지 플러스 마무리가 되는데요. 2%대 상승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들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이 선전하는 하루였습니다. 31일 날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의 시세 보시면 2% 플러스였고요. 오늘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아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철강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주로서 2차 전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모멘텀도 강하게 받는 종목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3%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자동차라든가 플랫폼 중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포착된 하루였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정리를 바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오늘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매번 드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장 평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걱정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정량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와 종목 그리고 좋은 모멘텀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을 좀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주말 사이에 좀 나왔어도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5장 접어들면서 나왔던 게 이제 도이체 방크에 대한 어떤 세상에 좀 어려운 상황들 또는 지금 현재 어떤 부실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2021년 4분기 그리고 2022년 2분기, 1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독일 쪽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단 분식 해결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유럽 전역까지 펼쳐지면서 분식회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고 그 이야기가 사실상 조금 접어들면서 알고 보니까는 유럽 전역에 걸쳐서 분식회계 기업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도이치방크는 그 당시에 그 가상화폐 코인 쪽, 특히 이제 마진 쪽에 있어서 손실이 천문학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외부로 좀 알려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독일 정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인 어떤 구제 금융을 통해서 기업 자체를 이제 버티게 해줬는데 사실상 독일 정부 입장에서도 거의 연에 수천억 원, 수조 원씩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어떤 자산은행 또는 이런 어떤 투자은행 자체를 지탱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상황은 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이제 조 단위의 벌금을 낸과 동시에 지금 현재 CDS 쪽과 지금 파생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율 쪽까지도 좋은 결과 수익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 규모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약 한 2,5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규모 자체도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도이체방크의 파장은 UBS의 CS를 UBS가 인수를 하면서 CS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도이체방크를 의식하지 않고 CS가 발행한 채권 자체를 UBS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하거나 아주 헐값에 정리를 하는 쪽으로 어떤 가닥이 좀 잡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지금 이제 도이체방크가 힘든 상황인데 CS의 채권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파장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국가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파생 거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도이체방크는 단일 투자 은행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뉴스 체크, 팔로잉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경계해야 될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종목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저희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서도 위원님이 정말 2차 전지의 진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AS 종목 중에 항상 빠지지 않은 게 2차 전지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저스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가 띄운 후에 급등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어느덧 우리 최고가 기준으로 90%에 육박한 수익률을 달성한 요 종목입니다. 전략 수적 필요할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클린 룸이 들어가는 모든 최첨단 설비에 들어가는 어떤 오염 제어 솔루션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또는 그 외에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거나 이제 오염 물질이 반입돼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설비 라인에 대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기존의 반도체 설비에 좀 들어가던 장비가 이제 2차 전지 생산 설비에도 납품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본다면 크게 본다면 2차 전지 장비주로 좀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16,510원 정도 그리고 오늘 갭을 좀 띄워주면서 시가를 이탈치 않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가 대략적으로 18,000원. 18,000원을 오늘 포함해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18,0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일단은 그 전 바로 직전인 3월 24일 상한가 가격이 16,500원까지 조정과 하락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물러나시거나 수익을 실현하시고 16,500원 마저도 이탈하면 최종적으로 전략 매도하심이 가장 좋다라고 정리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가온칩스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팹리스와 그다음 이제 파운드리 중간 과정에 있어서 설계도, 즉 반도체 설계도를 검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인시 쪽에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약 한 30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단지를 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뉴스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근방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평택 삼성 단지 못지않은 규모의 지금 반도체 단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상 본다라면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테마로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지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2,000원을 이탈치 않으면 신규 매수와 손절, 익절 기준을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AS 받아본 가온칩스와 저스템 두 종목 모두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받아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장비주이기 때문에 저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수혜를 잇는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디까지나 신규주의고 테마로 묶여서 과열된 시세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언제든지 슈팅이 나오겠고
가온칩스는 개인적으로 용인 300조 원대의 어떤 반도체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삼성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지 간에 정책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일단 남서면이란 토지만 설정해 놓고 거기에 부동산만 띄워놓은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또 어떤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서부터 관련주들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보유하실 경우에는 뉴스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셔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꼼꼼한 AS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많이 준비해서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